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3강에서 이제 미국 독립혁명의 과정을 쭉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내용을 오늘도 이제 다른 때처럼 퀴즈를 하나 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들 중에서 어떤 독립전쟁, 독립혁명 과정에서의 어떤 미국과 영국 측의 갈등을 반영하는 사건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1번은요, 버스턴 매서커. 그 다음에 2번은요, 버스턴 티파티.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를 할까? 뭐 컨티넨탈 컨그레스. 그 다음에 4번은 Bill of Rights. 자, 이렇게 되면 답은 너무 쉽게 나오죠. 답은 4번, Bill of Rights죠. 이것은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 헌법의 어떤 그 보완을 위해서 민권의 보장을 위한 조항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권리장전. 지금 현재 우리가 수정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초반 10개 조항인데 요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건 이미 어떤 그 건국의 과정에서의 일이고 독립전쟁, 독립혁명의 과정에서의 일은 아니죠. 나머지 뭐 보스턴 매서커, 그다음에 티파티라든가 어떤 컨티넨탈 컨그레스 요것은 영국에 대한 어떤 그 영국의 식민지들의 어떤 저항 감정 이런 것들을 다분히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사건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나라도 건국이 됐잖아요. 이 초반의 나라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굉장히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민주공화국이 급작스럽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은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나라의 성격도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바로 100% 구현이 되는 것이냐 하면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현안이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국이 초반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볼 겁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독립을 했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뭐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그때까지 전쟁하느라고 어떤 그 부담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떤 그 경제 불황을 겪게 되죠. 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주 정부들이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비용을 너무 많이 썼으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파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뭐 주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대대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합니다. 이런 그 조세에 대한 저항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786년의 쉐이스 리벨리언이라고 생각되네요. 쉐이스라는 어떤 그 농민군 지도자가 농민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농민 봉기를 일으켰는데 농민 봉기는 항상 관군에 의해서 탄압을 당합니다. 진압을 당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이 올라왔다는 생겨났다는 얘기는 이 경제 불황이 상당히 깊었다는 것. 그 다음에 전후의 이 무질서, 전후의 혼란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지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걸 의미를 하죠. 86년에 있었던 사건에 이어서 89년에 초대 정부가 수립이 됐지요. 내각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내각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일단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부통령 존 애덤스, 그 다음에 Secretary of State, 뭐 국무부 장관 토머스 제퍼슨, 그 독립선언서 기초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Secretary of Treasury, 여기가 이제 그 재무장관,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에요. 해밀턴. 그래서 해밀턴 뭐 다른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해밀턴의 이름까지도 이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초창기에 정말 겉은 번지르르 한데 내용물은 정말 부실하게 짝이 없는 이 주 정부를 지금 현재의 주 정부의 상태로 우뚝 세워놓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 정부가 농민 봉기를 초래할 만큼 재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 상태니까 이 주정부에서 돈을 보내줘야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연방 정부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그 아주 초라하죠. 상황이 실체가 아주 초라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해밀턴이 강력한 어떤 그 연방 중심의 경제 정책을 표방을 하고 각종 어떤 그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봐라, 너희들 주정부 제대로 일 못해가지고 이런 그 혼란 사태를 초래하지 않느냐. 강력한 연방 정부가 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한 어떤 경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수입품에 관세를 크게 물려요. 사치품들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술, 위스키 같은 거. 이런 거 뭐 없어도 못 살진 않잖아요. 뭐 생필품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관세를 매겨서 그 세금을 연방에서 전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서부 개척을 하잖아요. 서부 개척 시기니까. 서부의 토지를 이 개척자들에게 싼 값에 팔아요. 헐값에 매각을 해서 뭐 어차피 공돈 생긴 거니까 이거는 전부 다 어떤 연방에서 가지고 와서 뭐 주정부의 어떤 그 빚을 탕감하는데 나누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 그 시행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방은행이 이때 창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정책, 돈줄을 쥐고 있어야 되니까 연방은행을 이때 창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연방의 강력한 어떤 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야, 가만 보니까 돌아가는 꼴이 좀 우습다. 우리 원래 영국계 식민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독립한 건데 또 다른 어떤 중앙 정부에 의한 억압을 당해야만 하겠냐. 주정부에게 이 자유를 달라라는 어떤 그 주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로 초기에 이 미국이 크게 두 갈래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연방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해밀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주정부의 어떤 자치권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리퍼블리칸이라고 불렀었어요.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대개 다 이제 남부 출신들, 해밀턴은 북부 출신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발생을 하면서 크게 보면 이것이 어떤 미국의 어떤 양당제의 어떤 그 초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남북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초반의 어떤 갈등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독립을 했어요. 식민지 상황에서는 해방이 됐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유럽의 정세에 굉장히 휘둘리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의 정세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유럽이 격변기였거든요. 어떤 격변기였냐면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 혁명이 점점 과격해지면서 이제 공포정치 시대로 접어들잖아요. 그래서 공포정치 시대의 최고 실권자였던 로베스피에르가 심지어 수만 명을 죽인 끝에 국왕 루이 16세까지 처형을 한 것이 1793년이에요. 뭐 참고로 이때 미국에서는 이제 조지 워싱턴이 재선이 된 해이기도 해요. 근데 이 이후로 국왕이 처형이 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프랑스 이외의 나라들이 굉장한 이 혁명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의 혁명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연히 이제 프랑스의 이 시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질렀고, 이 프랑스인들을 단결시켜가지고 군대를 끌고 나가서 프랑스에 어떤 반대하는 외국 군주 세력들을 몰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실권을 잡아간 끝에 결국 9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스스로 1인자 콘술이 됩니다. 콘술. 로마 시대의 집정관을 콘술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용어를 따왔어요. 콘술이 돼서 독재를 하다 못해 결국 1804년에는 이제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이제 나폴레옹인데,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나폴레옹이 몰락하는 1815년까지 1800년대는 유럽 전체가 거의 나폴레옹 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나폴레옹이 군주국들을 다 몰아내서 자기 뭐 친인척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영국만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프랑스에 대항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당시에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